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그동안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어떡하나. 그리고 일본과 EU가 이미 다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합의하나 라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있었던 우리 협상 대표단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 회담에서 일단 상호관세를 15%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상호관세를 15%. 이건 아마 일본과 EU와 한국이 다 같은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25%에서 15%로 낮췄고요. EU는 3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우리나라는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 대미 투자금이겠죠. 일본은 5,500억 달러, 그리고 EU는 6천억 달러, 그리고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 중에서는요, 1,500억 정도는 조선펀드, 협력펀드.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조선업입니다. 이 조선협력펀드를 1,500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 반도체나 원전, 2차전지, 바이오 관련돼서 이게 2,500억 정도의 펀드를 구성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투자라는 게요, 이게 뭐 돈을 뭐 가서 그냥 왕창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출이라든지 또 보증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 또 뭐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숫자가 중요하니까요. 자, 얼마를 내가 가져왔다. 숫자가 중요하니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2천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생각해 왔고 미국 정부에서는 4천억 정도를 투자해라 라고 해왔는데 5천억 깎아서 3,500억으로 낙찰을 본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요 50억 달러 60억 달러군요. 660억 달러 2024년 기준입니다. 근데 일본이 685억 달러입니다. 그런 대미 투자 흑자 베이스로 본다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좀 선방한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요거는 우리가 15%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도 15%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FTA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2.5%의 세금을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금이 없었어요. 한미 FTA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로 수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5%를 부담을 하게 생겼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12.5%만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2.5%를 사실상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협상단이 이번에 이거를 12.5% 올리는 걸로 굉장히 협상 막판까지 아마 실랑이를 벌인 모양인데 아마 이거는 관철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본보다는 좀 기존에 불리하게 일단 15% 같은 규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에 무관세였고 일본은 2.5%를 해왔고 그런 면에서는 자동차 문제는 좀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경쟁력 사실 이제 이 기술 수준에 있는 걸 꽤 많이 올려왔고 가격 면에서 우리가 조금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경쟁력이 지속될지 아마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민감한 분야였던 이제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시장 개방. 근데 포괄적으로 농업에 대한 전면 시장 개방이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오늘 김용겸 정책실장이 설명하기로는 식량 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고려해서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이 입장문에는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 설명으로는 일단 소고기와 쌀, 지금 소고기는 30개월 연령 이하만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압박이 심했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지켜냈다. 그리고 쌀 시장 개방도 지금 현재 요것도 뭐 지켜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자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야의 반응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여당에서는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의 산업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당연히 한미동맹도 더 확고해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도 큰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요. 또 일본과 EU와 동일한 차원의 관습이라 적절한 수준이고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는 일본이나 EU GDP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율의 대미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경제가 떠나야 될 부담이다 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2주 안에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아마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또 뭔가 쇼를 할지 이게 가장 큰 지금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EU나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즉석에서 막 지우고 뭐 올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그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인데, 자, 오늘 그 발표 중에서 이제 아주 인상적인 발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 SNS에 올렸던 입장문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쭉 뭐 이제 발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내용들이 쭉 있고 LNG 뭐 에너지 구매 등등 있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향후 2주 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회담을 갖는 자리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고요. 자, 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부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뭐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 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러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선동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아마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일부에서 선동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거에 뭐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할 수 없고 또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뭐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 이런 식의 선동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보셨죠? 딴 거 관심 없습니다. 돈, 얼마를 가져오느냐, 그게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떤 대통령이 뽑히건 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인정을 한 거지만 결국은 본인이 지금 내년 지방선거, 내년 중간선거 때 숫자로서 국민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과를 입었습니다.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여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금 이 선거에 왈가왈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정상회담을 2주 내에 갖겠다라고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일단 무게를 실어준 그런 측면이라 보여집니다. 일단 소고기 쌀 시장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회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고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 문제 한번 제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이 농업 무슨 지키기 의원들이라 몇 명이, 아마 주로 이제 호남 쪽 출신들 의원들인데요, 주한미 대사관 관 앞에 가서 저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를 벌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무슨 깡패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무슨 야당 의원인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 봤더니 전부 다 민주당 의원이에요. 다 민주당의 지금 호남 지역의 농촌 지역, 어촌 지역의 그 의원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뭐 깡패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정말 저는 이게 여당 의원들로서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협상을 앞두고 있고 아직 협상이 완료된 게 아니고 정말 지금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들이 지금 다 날아가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 이번에 협상단 중에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미국 측에서 엄청나게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게 나오면요. 트럼프 대통령 바로 협상에 이용을 합니다. 저한테 깡패라고 그러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협상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뭐 그런 거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죠. 자, 그런 식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본인들이 지금 여당이 된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야당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우리가 국익을 지켜내야 될 중요한 지금 선상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지켜내고 뭐 좀 민관이 합동을 지켜내야 되는데 자꾸 이 기업들 발목을 잡는다든지 또 기업들을 뭐 처벌한다든지 세금을 더 묻기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이게 펀드 구성하는 게 대부분 다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제 환노위에서 뭘 통과시켰습니까?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주 EU 지금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암참이라고 이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 기업들 투자 안 한다. 좀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공개 경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몇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요. 정말 이제 앞으로 이 노조의 파업의 범위를 뭐 M&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뭐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뭘 해도 별로 그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어떤 범위를 왕창 넓혀서 하청업체나 이런 데하고도 전부 다 이 교섭을 해야 되는 걸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다시 25% 올렸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을 2차, 3차까지 통과시켜서 기업들을 완전히 옥죄겠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오늘은요.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 가지는 법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뭐 큰 업체인데 사고 나면 그 전부 다 이게 지금 회사의 이 CEO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더 강화하겠다는 법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75만 명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럼 75만 명 공무원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뭐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집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럼 75만 명의 공무원들이 뭔가 사고를 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나요? 아니죠. 자, 그리고 지금 삼성, SK 여기 직원들이 몇 명인가? 수십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의 어떤 문제, 사고나 이런 문제가 터지면 바로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지금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업들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물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철저히 해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이 책임자에게 어떤 형사적 책임까지 다 물어버리면 이게 기업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SPC 이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이 산재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3교대 하는 일을 2교대를 3교대로 막 바꾸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2시간 일하다 8시간 줄였어요. 그러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전해 주나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산재가 이렇게 문제가 막 정부에서 압박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물론 산재 예방을 철저히 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다 로봇에게 넘겨버립니다. 기계화해버리죠. 지금요 20대들은요 지금 원서 낼 곳도 없다고 그럽니다. 원서 낼 곳이 없어서 정말 취업할 곳이 없다고 그래요. 왜? 취업 이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로봇으로 대체해버립니다. 이런 역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이 10,000원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가지고 얼마나 주장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도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10,000원 인상 좋다. 그런데 그거 누가 주는데? 10,000원. 그러면 이 편의점 하는 분들 10,000원 주려면 이게 도저히 수익이 안 남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나와서 일하셔야 돼요. 알바생들 자르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상하는 바람에
알바생들만 일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예 주인들이 나와서 그냥 일하고 밤에 운영 안 해버리고 이런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역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항상 그것 자체가 옳다고 해서 긍정적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역효과가 분명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지금 이 통상 압력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또 국내적으로는 또 그냥 압박을 넣고 있으니 대한민국 기업들 하시는 분들 정말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